최상병 사건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VIP 경로를 언급하는 통화 녹취가 발견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저희 JTBC가 집중 분석했습니다. 이종섭 당시 장관에게 최상병 사건을 보고한 날부터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군 검찰이 다시 가져온 날까지 총 나흘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또 군 관계자와 최소 124차례나 통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그중 16건이 대통령실 측과의 통화였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국회에서 최상병 순직 사건 국면에서 안보실과 딱 한 번 통화했다고 했습니다. 사령관님은 안보실로부터 몇 번 이거와 관련해서 통화를 했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안보실과 통화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하지만 JTBC가 군 검찰이 확보한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김 사령관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최상병 순직 사건을 보고한 지난해 7월 30일 오후 4시 30분부터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군 검찰이 회수해온 8월 2일 밤 10시 40분까지 나흘간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병대 관계자와 최소 124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3번,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4번, 김모 당시 안보실 행정관과 9번 등 안보실과 통화만 16번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임 전 비서관과는 이 전 장관에게 사건을 보고한 직후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VIP 경로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그 바로 전 시간에도 통화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박 전 단장이 사건을 경찰로 넘긴 직후부터 김 사령관과 3번 통화했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안보실과 통화가 이뤄진 건 물론이고 최상병 순직 사건이 이 전 장관에게 보고된 직후부터 사건을 회수해올 때까지 안보실이 모든 상황을 챙겼던 걸로 보입니다. 김 사령관은 같은 기간 이 전 장관과 보좌관을 포함해 국방부와도 25번 통화했습니다. 공수처가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경로 관련 통화 녹취를 찾아낸 가운데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안보실과 국방부의 통화 녹취 등 결정적 증거물이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지난해 7월 19일입니다. 지난해 7월 19일 폭우 이후에 그 넘쳐난 그 하천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그렇게 수색을 했던 그 해병대 대원, 왜 구명조끼도 없이 물속에 들어갔느냐, 그리고 어이없게 젊은 그 청춘이 희생당했는가에 대한 그 실마리를 좀 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뭐 여러 말씀 드리는 것보다 바로 준비된 영상으로 좀 먼저 보시죠. 대장이 그 보문교 일대에서 현재 작업하다가 한 명이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아, 뭐? 어디 보문교? 예, 맞습니다. 보문교 본부중대 일대에 색합니다. 야, 거기까지 잡았어? 지금 그 중대장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고하고 바로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알았어. 예, 무슨 병이야? 예, 병입니다. 보여? 얼굴 보여? 얼굴이 안 보입니다. 야. 알았어. 응. 예, 무슨 네. 포 7대대장과 병기 소대장이 통화하는 내용 들으셨습니다. 작년 7월 19일 보문교 일대에서 수색을 하고 있던 그 최상병이 물에 휩쓸려서 실종되고 그 직후에 현장에 있던 소대장이 대대장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병사냐 병이야 라고 하니까 네 병입니다. 얼굴 보이냐? 얼굴이 안 보입니다. 알았어 하면서 다급하게 전화를 끊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 전날에요. 이 실종되기 바로 몇 시간 전에요. 같은 날 7월 19일 새벽에요. 이런 통화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주목을 할 만해서 이걸 거꾸로 좀 보여드릴게요.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대령입니다. 그리고 아까 등장했던 포 7대대장 중령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통화를 하느냐. 지난 7월 19일 새벽 6시 20분이니까 장병들이 수색 작업에 투입되기 전이죠. 대령이 사단장님이 오늘 너희 한 개 중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몇 중대로 안내하면 되냐? 수색 작업을 임성근 사단장이 보러 갈 거다 오늘.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중령이 그 물속에 좀 들어가 있는 거 보시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시간 뒤에 우리 여기 작업하니까 여기로 안내하시면 임성근 사단장이
인원들 수색하는 거 이런 거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자, 임 전 사단장과 여단장 최근까지 수중수색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포 7대대장과 7여단장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수중수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제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왜? 그 물속에 좀 들어가 있는 거 보려면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 수중수색이죠. 바깥에서 육안으로 수색하고 이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 좀 보시려면 어디로 오시면 됩니다. 사단장을 거기로 안내하셔서 저희가 수중수색하는 거 거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수색하기 전 지난해 7월 19일 아침 6시 20분에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실종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더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부분은 그 다음 부분인데요. 임성근 사단장과 포 7대대장의 내용입니다. 자, 소대장이 포 7대장에게 현장 상황을 지금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라고 보고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 7대대장이 그 위에인 임성근 사단장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대장입니다. 어떻게 되냐? 네, 사장님, 저도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 위에 있다가. 그래. 지금 인원은 이 깊은 데서는 안 했다는데 인원이 떠내려가고 지금 안 보인다 그래서 빨리 가보고 있습니다. 빨리 가보겠습니다.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봐봐. 예. 왜 빠졌냐고. 이게 높은 깊이까지 삽으로 이렇게 밑에 물 바닥을 긁다 보니까 집안이 무너지면서 빠져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가 어떠냐고. 현재 그 친구는 안 보이고 나머지 찾고 있습니다. 알았다. 예. 그 친구가 수영할 줄 아냐? 예, 수영 잘 한다고 합니다. 덩치도 좋고 수영도 잘 한다고 합니다. 알았다. 예, 그 다음에 그 얘들 지금 다 어딨냐? 그럼 5명은? 지금 그 간부는 여기 현장에 있고 애들은 버스에 타 있습니다. 병 몇 명? 병 3명 중에 2명은 버스에 타 있습니다. 간부 3명. 예. 그 얘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돼서는 안 되는데. 예. 하여튼 트라우마 이런 부분은 나중 문제고. 예. 애들 관리가 돼야 되거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느냐. 예, 애들이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 일단 좀 시원한데 차 안에 있으면서 거기에도 간부가 붙어 있습니다. 예, 좀 달래주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네. 해상병 실종 직후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포 7대대장의 통화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왜 빠졌냐고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대대장이 이렇게 높은 깊이까지 삽으로 이렇게 밑을 물 바닥을 긁다 보니까 집안이 무너지면서 빠져 들어갔다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수중수색을 아예 전제로 하고 있는 듯한 대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실종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통화 내용 그리고 이 부분도 실종 사건 후에도 왜 빠졌냐?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삽으로 이렇게 물바닥을 파다 보니까 긁다 보니까 집안이 무너지면서 빠져 들어갔습니다. 수중수색을 전제로 한 것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통화에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물속에 같이 있다가 빠져나온 친구들 어디 있냐라고 5명 했더니 지금 간부는 여기 현장에 있고 다른 애들은 버스에 타고 있다라고 보고했고요. 병 3명 중에 2명은 버스에 타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는 3명. 그 다음이 참 좀 믿을 수가 없는데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트라우마 이런 거는 나중 문제고 라는 부분이 나오죠. 애들 관리가 되어야 하거든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부하들의 현장에서 상황을 보고 있는 포 7대대장이 애들이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 일단 좀 시원한데 차 안에 있으면서 거기에도 간부가 붙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트라우마 이런 거는 나중 문제고 라는 부분 글쎄요 뭐 워낙 급박한 상황이고 현장에서 뭐 경황이 없다 보니까 나온 말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이런 것도 지금 애들 뭐 벌벌 떨고 있냐
그 친구들도 많이 힘들 것 같다. 잘 보호를 좀 해줘라. 그리고 나서 뭐 언론 이런 부분도 말은 할 수 있겠죠. 사단장으로. 하지만 무엇이 우선돼야 되느냐. 언론 저쪽보다는 그 친구들 보호를 좀 먼저 신경 쓰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글쎄요. 이 부분이 지휘관으로서 트라우마 이런 건 나중 문제다. 애들 관리를 해야 된다. 휘하 장병들의 어떤 생명, 안전, 트라우마 이런 거보다 이 사고가 언론에 어떻게 비춰질지를 먼저 걱정한 것 아닌가. 기본적인 군인으로서의 그리고 지휘관으로서의 태도가 맞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찍히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국회 재의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바로 해병대 출신이기도 한 김규현 변호사 연결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규현입니다. 예, 오늘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국회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요걸 좀 여쭙기 전에요. 예. 저희가 유튜브 지금 방송 연결 전에 김 변호사님 연결 전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포 7대 대장 그 통화 내용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 그렇죠. 전해드렸습니다. 예. 여기 보면 임성근 사단장이 트라우마 이런 건 나중 문제다. 언론 이런 데 네. 접촉이 되어서 안 된다라고 말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네. 지금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좀 충격적인 의견을 대목이다라는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변호사님이 포 7대 대장 법률 대리인도 맡고 계시죠? 아닙니다. 이제 저는 아닌가요? 박정훈 대령 대리인만 맡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네네. 포칠대 대장 변호인분도 제가 이제 아는 분이어가지고 예. 하여튼 저도 이거를 다 봤는데 예. 저는 처음 봤을 때 이게 정말 사람으로서 이게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일까 싶을 정도로 좀 굉장히 저도 분노하고 실망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병사가 실종되었는데 그거 어떻게 빨리 찾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나온 병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힘들 텐데 그거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래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언론만 신경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트라우마는 나중 문제고 언론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임성근 사단장은 모든 관심이 전부 다 언론. 언론에 이것이 잘 보도되고 나쁜 거는 언론에 보도가 안 되게 하고 하면서 결국 자기의 진급, 자기의 출세 이런 거에만 지금 모든 관심이 맞춰져 있다는 게 지금 이 통화 내용으로 드러나 버린 거죠.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 대목을 듣고 충격을 받고 어제 뭐 온라인에서 일부 다른 언론에서도 공개를 했는데 예. 많은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법률적인 쟁점도 여기 들어있는 것이 임성근 예. 사단장은 수중수색 지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안전에 유의해서 하라고 꼭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네. 아니 방금 통화에서 보더라도 물속에서 삽을 긁다가 휩쓸렸다. 집안이 무너지면서. 예. 이런 말을 듣고도 그럼 아니 내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물에 들어갔느냐. 자기가 수중수색 지시를 안 했다면은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 수중 수색을 전제로 했다고 볼 만한 대목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전혀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이의나 뭐 말을 제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제 수중수색 지시가 전에 있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어떤 단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이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가지고 있는 통화 내용이니까 좀 더 예.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